실제 자궁 내막증 환자분들의 30-40% 정도가 이제 난임으로 발전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의학 쪽에서는 우리 자궁이 하는 중요한 역할 두 가지는 생리와 임신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리를 잘 할 경우에는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임신이 잘 될 수 있는 자궁 상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자궁 내막증처럼 평상시 생리통이 있거나 또 생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만큼 자궁과 난수의 기능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건강한 임신이 이루어지지 못할 확률도 있고요. 임신이 됐다 하더라도 유지에 문제가 생겨서 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양방적인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자궁 내막증에 의해서 생긴 유착 부위에 따라서 이제 난소에 유착이 되면은 배란의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나팔관에 유착이 되면은 이제 수정이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의 어떤 내막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착상이 됐을 때도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궁 내막증 여성들은 배란이나 또는 수정이나 착상 유지의 문제로 인해서 임신율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보약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보라는 개념이 무조건 이제 좋은 약재를 먹는다고 해서 보강이 되는 게 아니고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자궁 안에 어혈이 정체가 되는 상태고 제대로 풀어지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어혈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혈을 풀고 이제 막힌 기운을 뚫어야 되는 분들이 보강하는 개념의 약들을 먹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정체가 더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본인의 몸과 자궁 상태를 전문적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일례로 몸을 무조건 보강한다라고 해서 뭐 녹용을 사서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흑염소, 개소주 이런 부분들을 약재를 내려서 또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 건강이 악화되거나 자궁질환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의대로 약재를 다려 드시는 거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궁 내막증 수술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궁 내막증에 의해서 생긴 혹의 크기가 6-7cm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 또는 그러면서 이제 혹의 진행이 너무 빠른 경우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양방의 호르몬 치료나 한의학적인 어떤 치료를 통해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